예, 힘드시죠? 자, 220페이지 40번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세권의 처분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자, 1, 3을 묶으시고, 자, 전세권은 지상권과 달리 처분금지 특약이 가능해요. 처분금지 특약이 있다면 전세권자는 처분해서는 안 되는 의무를 부담하지만 처분금지 특약 등이 없다면 자유로이 처분하는 것이지 설정자의 동의를 얻어 처분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전세권자가 전세권을 처분함에 있어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를 요하지는 않죠. 예, 3번 전세권자가 전세권 설정자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설정하면 이건 적법한 전전세이기 때문에 원전세권 소멸 안 합니다. 예, 그래서 둘 다 틀렸어요. 자, 2번 전세권의 설정 당시에 양도 처분금지 특약은 유효하고 이를 등기하면 제3자에게도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예, 2번이 옳은 지문입니다. 예, 4번은 반복이고 지난주에 했던 내용이요.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 존재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존속기간의 만료로 소멸했을 때에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는 이제는 전세권 자체를 경매 신청, 저당권 실행할 수 없고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재하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 대위할 수 있다 그랬죠. 예, 그래서 4번은 틀렸어요. 자, 5번이요. 전세권의 존속 중에 동그라미요. 전세권과 전세금 반환 채권은 가로 어떠한 경우에도까지요.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자, 그래서 틀린 지문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라는 말이 틀렸어요. 전세권도 담보물권적 성격이 있기 때문에 담보물권의 특성 4가지가 그대로 인정되기 때문에 부종성도 그대로 인정돼요. 주된 권리인 전세금 반환 채권과 종된 권리인 전세권은 운명을 같이 하기 때문에 전세권이 존속 중에는 전세금 반환 채권, 전세권을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음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전제하여 장차 전세금 반환 채권이 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전세권 존속 중에도 전세금 반환 채권을 전세권과 분리하여 양도하는 예외가 있다. 줄여서 전세권 존속 중에도 장차 전세권이 소멸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전세금 반환 채권만을 양도할 수 있는 예외 있습니다. 예. 그 다음 41번이요. 전전세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예, 전전세는 요약지 물권법 68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반복이요. 전전세 설정은 원전세 설정자의 동의가 요건이다. 이것도 반복이네요. 틀렸고 3번 전전세권은 원전세권 범위 내에서 전전세권을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전전세의 전세금 존속기간은 원전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죠. 예, 틀렸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무과실책임이란 건 조금 전에 했던 내용. 마지막 전전세권자는 원전세권이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도 안원에 가로하시고 전전세권의 목적부동산에 대하여 경매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전전세권도 전세권의 일종이기 때문에 목적물을 경매 신청할 수는 있지만 단지 전전세권이 소멸했다고 경매 신청하지는 못하고 원전세권도 소멸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틀렸어요. 42번
갑은 을에게 자신의 토지의 전세권을 설정해 주고 체코 병언까지요. 을의 전세권 위에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그럼 갑이 전세권 설정자, 을이 전세권자, 병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그 후 전세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었다. 틀린 것은 1번 전세권의 용익물권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도 소멸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되면 용익물권은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고 말할 때 그것은 전세권은 용익물권적 권능을 말해요. 그 다음에 2번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인 병은 채권 전세권 자체에 대하여까지요. 저당권 실행, 경매 신청할 수 없죠.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럼 3, 4를 묶으시고 3번이요. 기간이 만료된 경우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병의 체커 압류가 없는 한까지요. 전세금을 체커 전세권자에게 을에게까지요. 반환하여야 한다. 그 말은 반대 해석한다면 압류 등이 있다면 전세금 반환 채권이 지급 금지 채권이 됐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 갑은 전세권자 을에게 반환해서는 안 되죠. 압류 등이 없다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반환한다는 지문. 4번이요.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병이 전세금 반환 채권을 체커 압류한 경우까지요. 그때는 전세권 설정자인 갑이 전세권자 을에게 전세금은 반환할 수 없고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병이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재하는 변형물인 전세금 반환 채권에 물상대위할 수 있으므로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인 병은 전세금 반환 채권에 대하여 체커 우선 변제권이요. 행사할 수 있죠. 3, 4를 묶었다면 5번에서 3, 4로 이렇게 화살표해요. 3, 4의 논리가 5번이다 이 말입니다. 5번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인 병은 전세권자 을의 전세권에 가름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전세금 반환 채권에 압류하여 체커 물상대위요. 할 수 있죠. 물상대위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전세금 반환 채권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해야 됩니다. 그때 이 압류는 반드시 저당권자가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제3자가 압류를 해도 무방하죠. 그 다음 43은 반복이에요. 44, 45 마찬가지예요. 46번 타인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 건물을 축조하고 그 건물의 전세권을 설정하여 준 경우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토지의 지상권을 취득한 자가 건물을 짓고 건물의 전세권 설정했답니다. 되겠죠? 거기에 1번이요. 전세권이 체커 법정갱신이요. 된 경우 존속기간은 가로 전전세권의 기간과 동일하다까지 묵가로 하시고 틀렸어요. 민법상의 법정갱신은 기간은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본다. 그 다음에 2, 3은 반복 4번이요. 건물의 체커. 소유자가 지류를 체납하여 체커 지상권이 소멸까지요. 한 경우 건물의 전세권자는 토지 체커요. 소유자의 퇴거 청구에 대항할 수 없다. 옳은 지문인데 이 논리는 물권적 청구권을 할 때 이 논리로 했었어요. 타인의 토지에 무단 건축한 자가 건물에 임대한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 청구하기 위한 전제로 건물의 임차인을 건물에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때 건물의 임차인이 주임법상의 대항력을 갖추었다 해도 이는 건물에 대한 대항력이지 토지에 대한 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건물 철거하기 위한 전제로 퇴거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논리를 전세권으로 바꾸었을 뿐입니다. 즉 건물 소유자가 지류를 체납하여 토지의 지상권이 소멸했다면 지류 연체를 이유로 지상권 소멸 청구했죠. 그럼 타인의 토지에 지상권 없이 건물이 존재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은 철거 대상인데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철거 청구하기 위해서 전세권자 먼저 내보내야죠. 예, 전세권자를 건물에서 나가라고 퇴거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전세권은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 못해요. 예, 그 말입니다. 자, 5번 건물비 1번 저당권, 다음에 전세권, 다음에 2순위 저당권이 차례대로 설정된 후 누가 경매 신청을 하든 1번 저당권이 최선순위, 1번 저당권이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도 소멸해야죠. 다만 비교하여 전세권이 최선순위라면 전세권자의 경매 신청은 시험의 논점 아닙니다. 전세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최선순위 전세권은 원칙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다만 예외적으로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해도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경매 절차에 참가하여 배당을 요구하면 예외적으로 전세권 소멸하죠. 예. 용의권이 저당권 사이에 샌드위치가 되어 있다면 경매 신청하면 용의권 당연히 소멸합니다. 예. 47번입니다. 전세권 소멸에 관한 설명 틀린 것. 1번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체커 불가항력으로까지요. 멸실한 때 체커 멸실된 부분의까지요. 전세권은 당연히 소멸합니다. 전세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됐는데 불가항력이라면 멸실된 부분은 사용수익할 수 없잖아요. 그만큼의 전세권은 소멸하는 것이고 또한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전세권자가 손해배상할 건 없죠? 맞잖아요. 예. 2번이요. 전세권의 목적물이 전부 또는 일부가 체커 전세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까지요. 체커 멸실한 때 전세권자는 체커 손해배상 책임이요. 부담해야죠. 예. 세 번째 전세권자가 목적물을 정해진 용법으로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의무 위반이기 때문에 전세권 설정자는 전세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 소멸의 체커, 청구의 체커요. 전세권은 즉시 소멸합니다.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전세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전세권자가 목적물의 소유권을 매매로 취득하여 혼동은 발생했지만 전세권이 소멸하면 전세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도 소멸하기 때문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한 저당권자 제3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혼동의 예외로 전세권은 소멸하지 않죠? 예, 틀렸어요. 마지막 기간이 만료하면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와의 동그라미요. 전세권자의 목적물 인도 의무 및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할 의무가 동생관계라는 게 민법의 규정입니다. 정리. 존속기간의 만료로 전세권이 소멸하면 민법 규정은 동생관계, 전세권 설정자의 의무 1개하고 전세권자의 의무 2개가 동생관계라는 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의무와 전세권자의 목적물 반환 의무 및 전세권 설정 등기의 말소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해 줄 의무까지도 동생관계란 것을 민법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225페이지부터는 유치권이에요.
요약집 물권법 74페이지부터 참조하시고 1번이요. 담중 유치권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것을 모두 고른다면 해설하고 문제하고 좀 맞지를 않아요. 자, 먼저 기업 경매 청구권하고 미엄의 물상 대비를 줄을 쭉 꺼서 연결해 보시고, 유치권자에게는 경매 신청권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특성, 물상 대위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물상 대위 선택이요. 그 다음에 유치권자도 유치하는 물건에 비용을 지출했다면 또다시 비용 상한 청구권, 필요비, 유익비 상한 청구권이 생겨요. 그 다음 디귿, 간이 변제 충당권과 과실 수취권을 연결하시고 과실 수취권에는 세모표를 치시고, 그래서 디귿을 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과실 수취권 던지면 안 됩니다. 먼저 유치권자에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우선 변제적 효력, 간이 변제 충당권이요. 유치권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즉 유치하는 목적물이 경매하기 적합하지 않을 때 미리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법원에 청구, 간이 간편한 방법으로 유치하는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권리가 간이 변제 충당권. 미리 채무자한테 통지하고 법원에 청구해야 되는 권리예요. 그럼 문제는 리얼이요. 만약 리얼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밑에 기억 니은 티끌 리얼 지문을 보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지만, 리얼이 답이 되기 위해서는 앞에 민법 201조의 선의점유자의 과실 취득권 이렇게 와야 돼요. 왜냐하면 유치권자에게도 과실 수취권은 있거든. 그래서 그냥 이게 과실 수취권이라 던져놓고 인정 안 된다고 말하면 말도 아니지. 근데 밑에 지문을 보니까 답은 2번이 될 수밖에 없어. 그 세모를 친 이유는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은 인정돼요. 되는데 이 과실 수취권은 민법 201조의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하고는 다른 권리다 이 말입니다.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은 점유자가 선의라면 그냥 과실 취득해요. 공짜예요, 공짜. 근데 유치권자의 과실 수취권은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으로 과실을 수취하는 권리라고. 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이렇게 와야 돼.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요. 그래야만 인정 안 된다고 가지. 유치권자에도 과실 수취권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얼은 다소 정답으로 하기에 이 자체만 갖고는 하자가 있어요. 해설은 또 유치권자에게 과실 수취권이 인정된다 적어놓고. 그래서 이 답을 만들어 보니까 문제 저자의 저희는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 인정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점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유치권자에게 점유권이 있으므로 유치권이 침해당한 경우 현행 민법은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므로 유치권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들이 의도적으로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 안 합니다. 예. 유치권에 기한 체크하시고 물권적 청구권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선택에서는 인정되지 않는, 아니 리얼이 두 개네. 예, 이 지문이 틀렸네. 그럼 그래서 다시 과실 수취권이라 넣으면 선의점유자의 과실 수취권이라는 표현 없으면 즉 유치권자에게 인정된다로 갑니다. 근데 기억 니은 티끌 리얼이 틀렸네요. 리얼이 두 개네. 리얼이 두 개요. 바보같이. 그럼 두 번째 리얼에 동그라미 하고
물상 대위에 동그라미 하고 그 두 개가 인정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이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 반드시 점유를 해야 되지만 유치권자의 점유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점유해야만 하기 때문에 자기 물건처럼 점유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채무자의 성낙 없이는 사용, 대여, 담보 제공할 수는 없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성낙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리얼이 두 개라서 제가 유치권의 기한을 못 받네요. 셋째 줄에 두 개가 선택 안 된다. 그 리얼미엄이다.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2번은 반복적인 요소니까 보시고 3번이에요. 자, 유치권과 동생항변권이 너무너무 비슷하기 때문에 비교하는 문제가 제법 자주 등장해요. 비슷하다는 말은 전혀 다른 권리인데 유치권도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으면 채권을 변제할 때까지 인도 못 해주겠다고 거절하는 권리. 동생항변권도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결연성이 있는 의무는 상대방이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의무를 이행 못하겠다고 거절하는 권리. 두 개 다 거절하는 권리란 공통점이 있거든. 그래서 비교하는 문제를 물어본다고. 그럼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기억 유치권과 가로 동생항변권이요. 점유를 성립 요건으로 하며 모두의 가로요. 경매권이 있다. 가로가 다 틀렸어요. 이 지문은 유치권에 적합한 지문입니다.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지 점유해야만 인정되는 권리는 아니다. 또한 동생항변권이 있다고 경매 신청은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 다음에 니언이요. 유치권은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있다면 그 채권 담보를 목적으로 한 담보물건인데 반하여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해요. 예. 그 다음에 디귿, 니엇은 옳아요. 둘 다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병존할 수 있는 케이스를 교재 해설에 하나를 적어놓고 있네요.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많아요.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자주 했던 건물의 도급계약이에요. 도급계약도 참고로 쌍무계약입니다. 그럼 건물이 완성이 되면 둘 다 동생항변권은 인정되잖아요. 도급인 채무자의 완성된 건물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권리하고 수급인 채권자의 공사대금 지급해 주세요라는 권리가 바꾸면 의무가 되잖아요. 동생관계라고. 즉 도급인 채무자의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 수급인 채권자의 완성된 건물의 인도 의무가 동생관계고 공사대금 채권이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수급인 채권자는 유치권 행사할 수 있죠. 예, 이런 케이스가 여러 개 있어요. 동시에 서로 병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행사할 수 있지만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쌍무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행사하는 겁니다. 예, 아무한테나 행사하지는 못해요. 그 다음 리얼이요. 유치권은 담보물건, 독립된 물건인데 반하여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이행 거절 권능에 불과하다. 마지막 유치권과 가로 동생항변권이요. 모든 사람에게 주장할 수 있다. 유치권이요. 동생항변권은 모든 사람에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원칙 상호계약의 당사자. 원칙이에요. 원칙. 언제나는 아니에요. 예. 그 다음 4번이요. 민법상 유치권의 성립 요건 털린 것 다툼 판례. 자 1번 유치권은 타 물건이기 때문에 타인 소유 물건을 유치하지 자기 소유 물건은 유치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된 체커 자기 소유 건물까지요. 에는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죠. 그러나 수급인의 재료와 노력으로 완성됐다는 말이 와도 수급인과 도급인이 합의하기를 완성된 건물을 도급인에게 기속시키기로 하였다라는 말이 따라오면 도급인 소유 건물, 타인 소유 건물이니까 유치할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2번이요.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며까지는 맞아요. 그 다음에 체커, 한번 자르시고 이며 다음에 체커 채권 발생 후까지요. 다시 체커 점유를 취득까지요. 하여도 도의 동그라미야. 유치권이 성립한다. 후반부의 지문이 채권과 목적물은 결연관계가 있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지만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연관계가 없어도 유치권이 성립한다. 그러므로 채권이 먼저 성립하고 뒤늦게 점유를 이전받아 점유를 취득했거나 또는 반대의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예, 그 말이에요. 그 다음 3번이요. 채권의 변제기 도래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나 자 묶으시고 법원이 변제기 유예를 허용한 때까지요. 유예를 허용 밑에 유익비라 적으시고 유치권이 성립할 수 없다. 예, 정리. 유익비는 점유권뿐만 아니라 유익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부 규정이 있어요.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예한다는 규정을 두는 이유는 유치권 성립을 저지시키는 규정이에요. 그러므로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는 상태에서 또다시 유익비를 지출했을 수 있고 이 유익비에 대하여 법원이 상당한 상환기간을 유예했다면 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5번에서 4번으로 화살표요. 5번부터 먼저 확인합니다. 자, 유치권자가 제3자와의 경우에 제3자와의 점유 매개관계에 의해 유치물을 체커 간접 점유요 하는 경우 유치권이 소멸하지 않는다. 거기다 원칙이요.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기 위해서 점유해야 되는데 그 점유는 원칙적으로 직접 점유뿐만 아니라 간접 점유도 포함한다. 예외 간접 점유여서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는데 포함되지 않는 예외가 있다. 4번이요. 목적물을 자 묶어볼게요. 채무자가 직접 점유하고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까지요. 이 채권자의 간접 점유는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는 점유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틀렸어요. 거기는 예외. 5번과 4번을 비교하여 원칙 예외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5번입니다. 유치권의 요건인 목적물과 채권 간의 결연성이 인정되는 것은 몇 개인가? 자, 기억.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한 경우는 물론이고 한번 자르시고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했다는 말이 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겼다는 말, 결연성이 있다는 말, 성립하는 것은 물론이고 그리고 목적물 반환 청구권하고 언더라인 동일한 법률관계나 동일한 사실관계까지요.
로부터 발생한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합니다. 동일한 법률관계나 동일한 사실관계예요. 근데 니은, 리얼을 묶으시고 니은 첫째 줄 마지막 부속물 대금 체크요. 리얼 첫째 줄 전반 보전금 체크, 중앙 권리금 체크. 이 세 가지가 은금 빈출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야 됩니다. 즉 먼저 니은부터요. 임차인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은 부속물 매수 청구하기 위한 부속물은 임대차 목적물에 부합이 되면 안 돼요. 독립한 물건이기 때문에 부속물은 임차인 소유 물건이에요. 그 부속물 매매대금 채권이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아니다. 유치권 성립 안 해요. 보증금 권리금도 임대차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 아닙니다. 예, 유치권 성립 안 해요. 그럼 디귿 계약의 체크요. 첫째 줄 첫째 줄 계약 명의 신탁에서 묶어볼게요. 신탁자가 갖는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까지요. 그리고 중앙에 매매대금 체크요. 예, 명의 신탁을 자주 안 했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을병간에 명의신탁 약정했다는 말이 오면 을 또는 병이 신탁자나 수탁자예요. 되겠습니까? 그때 갑이 소유하는 부동산을 매매하고 있어. 갑이 매도인, 을이 매수인. 그리고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누구 명의로 등기되었다라는 말이 오는 것이 수탁자예요. 그럼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다는 말이 오면 이자가 수탁자거든. 그럼 자동적으로 병이 신탁자예요. 개수나무 기억하라 그랬잖아요. 매매계약을 수탁자가 하면 계약 명의신탁, 매매계약을 신탁자가 하면 삼자간 등기 명의신탁. 매매계약을 누가 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했기 때문에 계약 명의신탁이다. 등기는 수탁자 명의로 등기했지만 목적물은 신탁자가 점유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된 걸 기하로 하여 제3자한테 팔아먹을까 봐 신탁자가 부동산은 자기가 깔고 앉아 있는 게 일반적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럼 계약 명의 신탁은 매도인이 선이라면 이 명의 신탁 등기가 유효하기 때문에 수탁자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이 명의 신탁 약정은 부동산 실명법이 금지하는 것은 강행법 규정, 효력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전부 다 무효입니다. 그럼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했으니까 신탁자는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단 신탁자가 매수자금을 주면서 수탁자가 남의 돈으로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수탁자가 신탁자에게 부당이득 반환해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해야 되는데 부당이득이 매수자금이다. 매수자금이요. 부동산 자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럼 만약 신탁자가 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면 매매대금, 매수자금이란 부당이득 반환 채권을 비담보 채권으로 하여 이 부동산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이 매수자금이 이 부동산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리얼이요. 미엄이요. 은근 시험에 자주 물어보는데 지문을 보기 전 만약 건물을 지을 때 건축 자재가 들어가잖아요. 모래라든지 자갈이라든지 시멘트라든지 이게 건물을 지을 때 투입된 자재지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그럼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완성된 건물을 유치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수급인이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하여 발생한 체커 건축자재에 대한 체커 매매대금이요. 채권이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건물 지을 때 들어갔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고요. 완성된 건물을 수리했거나 가치를 증가시킨 이런 비용은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기 때문에 비용상환 청구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여 건물을 유치할 수는 있지만 모래 넣고 자갈 넣고 이게 완성된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그 건축자재 매매대금을 지불하지 않는다고 완성된 건물은 유치 못해요. 예. 그래서 논리구조가 이해가 안 되면 잘 안 되는 분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걸 자꾸 시험에 물어봐요. 되겠죠? 예. 그 다음 6번입니다. 임차인이 임차물에 관한 유치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주장할 수 있는 피담보 채권을 모두 고른다면 보증금 권리금 의외로 빈출입니다. 성립 안 해요. 지금 이건 디귿 리얼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디귿 리얼을 묶으시고 비교요. 그냥 필요비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성립해요. 근데 약간 변형을 시켜놓고 있다고. 그래서 디귿 필요비 체크요. 채무 불이행 체크요. 손해배상 청구권 체크요. 물건하고 채권이 결연관계가 있어. 물건하고 채권이 결연성이 있는데 물건의 비용, 필요비를 지출했는데 필요비를 돌려주지 않아 그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란 채권이 손해배상 청구권으로 달라졌다면 이 손해배상 청구권은 원채권의 연장이라고. 원채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물건하고 결연관계 있잖아요. 원래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은 유치권 인정되는 권리잖아. 근데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무엇으로 달라졌다고? 손해배상 청구권. 그럼 손해배상 청구권은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란 원채권의 연장이기 때문에 물건하고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결연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손해배상 청구권도 물건과 그대로 결연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유치권 성립한다. 그 말이고, 비교하여 리얼이요. 원상 회복 약정이 있는 경우까지요. 다시 유익비 체크요. 유익비 상환 청구권은 물건과 결연성이 있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하는 것인데 원상 회복 약정이 있다면 이는 비용 상환 청구권 포기 특약, 유치권 배제 특약이기 때문에 유치권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고. 그냥 필요비 유익비를 던져 놓으면 성립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디귿은 성립하지만 리얼은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는 걸 비교해 보란 취지예요. 그 다음 7번은 반복적인 요소고 8번이요.
다음 중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 다툼 판례. 1번 당사자 간의 합의의 체크요. 유치권을 체크 설정이요. 할 수 있을 것인가? 여백에는 법정 담보 물건이라 적으시고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합의 약정으로 설정될 수는 없어요. 근데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있어.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지만 유치권 성립에 관한 민법 규정이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성립을 배제할 수는 있다 없다? 있어요. 합의하여 배제는 할 수 있지만 합의하여 설정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비슷해 보이면 안 돼요. 그래서 8번의 1번하고 9번의 1번을 묶으시고 연결해 보시고 9번의 1번이요. 유치권 체크 성립이요. 을 체크 배제요. 하는 당사자 간의 유치권의 포기 특약의 체크요. 유치권 성립 배제 특약은 가능하죠? 예, 다른 말입니다. 자, 8번의 2번이요.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게는 점유권이 있기 때문에 점유 회수의소,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성소 판결을 받았다면 유치권이 회복될 수는 있지만 부하이 될 수는 있지만 단 점유를 회복해야만 하지 점유를 회복하기 전에 동그라미요. 아직까지 유치권은 부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유치권자에게는 점유권도 인정되기 때문에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는데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점유물 반환 청구의 소, 점유 회수의 소를 제기하고 성소 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유치권이 부활하지는 않고 판례는 점유까지 회복해야 된다는 게 판례입니다. 예. 그 다음 세 번째요. 세 번째는 지문을 이렇게 줄여서 적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모르게 줄여놨다고요. 건물 신축공사의 수급인은 자 묶어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특별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까지요. 없는에 언더라인하고 대표적인 예가 거푸집 등을 말해요. 건물 지을 때 거푸집 이런 거 만들잖아요. 저도 공사는 잘 모르는데 기둥 세울 때 콘크리트 넣고 할 때 거푸집 만들잖아요. 그것만 지금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거푸집만 만들어져 있는데 그걸 독립된 건물이라고 본다 안 본다? 겨우 기초공사 정도 하고 있는 중이다 이 말입니다. 됐죠? 대하여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인가? 만약 사회통념상 독립한 건물로 볼 수 없는 정착물만 만든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이 됐을 때 이 공사 대금 채권이 토지란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토지는 유치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인데 뭘 어쩐다는 말인지 확 줄여놨다고. 간평다운 문제입니다. 토지 유치 못한다 이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네 번째요. 네 번째는 오래전에 한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그냥 가볍게 우리가 그냥 공사업자란 전제하에 무엇만 점유하면 되는지 그 정도만 느끼면 돼요. 수급인이 다세대 주택의 전체에 대하여 공사를 완료하고 그중 언더라인 한 세대만을 점유까지요. 한 경우 다세대 주택의 가로 한 세대에 대한까지요. 공사 대금을 피담보 채권으로 유치권이 성립한다. 한 세대에 대한이 틀렸어요. 이 공사업자가 창호공사 등을 했다고 다세대 주택에. 그럼 전부를 점유하는 것은 용이하다 곤란하다? 곤란해서 한 세대만 점유했거든.
그때는 그 점유한 세대에 대한 유치권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산 전체 세대에 대해서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는 게 대부분 판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령 리모델링 공사 등을 하는 업자라면 다세대 주택 전체에 대해서 창호공사 등을 했다면 굳이 전부를 점유할 필요는 있다 없다. 한 세대만 점유하면 돼. 그 말입니다. 예. 오래전에 출제됐던 것이고 재미없어 최근에 안 물어봅니다. 그 다음 뒤로 넘기시고 10번, 11, 12번은 반복이에요. 자, 13번을 확인합니다.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은 것은 다툼 판례 1번 첫째 줄 중앙에 경매로 체크요. 어떤 부동산에 최선순위가 저당권이라면 누가 경매 신청해도 딱 하나를 제외하고는 다 소멸해요. 딱 하나는 유치권이요.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한다 안 한다.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 유치권자는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주장 대항할 수 있다. 다만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채무를 변제할 것을 청구할 수는 있다 없다. 없어요.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유치권이 성립됐다 이런 말이 없는 것은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을 대항해요. 그런데 앞 페이지 228페이지에 7번의 디귿입니다. 조금 전에 했던 채권과 목적물의 점유는 결연관계를 유하지 않기 때문에 먼저 채권이 성립하고 뒤늦게 점유를 이전받았거나 반대의 경우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는 있지만 일정한 경우는 유치권을 경락인에게는 대항, 주장하지 못한다는 판례가 있어요. 그게 디귿이에요. 자, 체크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까지요. 후에 동그라미요.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체크 점유를 이전까지요. 이미 채권은 있었고 점유를 이전받은 것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다. 그 말이 달리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다. 이렇게 유치권은 성립할 수는 있지만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는 대항한다 못한다? 못해요. 어찌됐든 문제는 성립 여부를 물어보기 때문에 디귿은 성립은 해요. 이런 말이 오지 않는 한 유치권은 절대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경락인에게도 유치권은 대항, 주장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어디야? 그래서 1번은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는다. 2번 유치권자는 경락인에 대해서도 유치권은 주장, 대항할 수 있음이 원칙이지만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의 변제를 청구할 수는 없죠. 틀렸고 3번은 법률 규정인데 채권하고 유치권은 다른 권리예요. 채권은 주된 권리고 유치권은 종된 권리고 다른 권리이기 때문에 아무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 할지라도 채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채권은 그대로 소멸시효가 진행된다라는 말을 법률이 유치권 행사는 채권의 소멸시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진행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 틀렸어요. 채권 행사해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유치권자는 유치물로부터 생기는 체크 과실이요, 체크 수치요 하여 이를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먼저 자신의 채권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이게 유치권자의 과실수취권입니다. 선의점유자의 과실수취권하고 다른 권리예요. 채권 변제에 충당하는 방법이에요. 이때 채권의 변제에 충당할 때는 먼저 이자에 충당하고 잉여 남는 게 있을 때 원본에 충당해요. 예, 틀렸고 마지막이요. 유치권자가 자 묶어볼게요. 유치물인 주택에 거주하여 이를 사용한 경우까지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유치권에 소멸 청구할 수 있을 것인가? 없다. 거기에 보존에 필요한 사용이라 적으시고, 만약 건물을 완성시키기로 하는 도급 계약을 하고 채무자인 도급인이 공사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수급인인 채권자가 건물을 유치할 때 건물이 주택이라면 가만 방치하면 후패 썩어 자빠지기 때문에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하는 것을 판례가 무엇이라 말한다? 보존에 필요한 사용.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성낙 없이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즉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유치권 소멸 청구하는 것은 허용한다? 안 한다? 안 해.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채무자의 성낙 없이 할 수는 있지만 그 주택에 거주하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달세 줄였잖아요. 차임 안 내고 사용했잖아. 실질적 이익을 얻었죠. 그러므로 차임 상당의 이득을 얻었기 때문에 실질적 이득을 얻었다면 부당 이득은 반환해야 됩니다. 예. 자, 넘기시고 14, 15, 16은 반복이에요. 17번도 마찬가지. 예, 18번을 확인합니다. 동일한 건물에 대하여 서로 다른 사람이 저당권과 유치권을 각각 주장하는 경우에 관한 설명. 예, 틀린 것은 다툼 판례. 1번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점유해야만 유치권이 성립하고 존속하죠. 예, 2번 보증금 유치권 성립 안 하고 3번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유치권. 차후 건물이 경매돼도 유치권은 경매로 소멸하지 않죠. 경락인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경락인은 채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할 건 청구 못한다 그랬죠. 예, 4번 5번 묶으시고 예, 약간 까다롭습니다. 4번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에 동그라미요. 유치권을 취득한 자 취득의 동그라미.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란 말과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이란 말이 같은 말이에요. 유치권이 취득, 유치권이 성립됐다면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합니다. 예. 저당권이 실행, 경매가 되더라도 그의 채권이 완제될 때까지 채커 경락인에 대하여까지요. 유치권을 대항, 행사할 수 있으므로 목적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있다의 체크요. 비교하여 5번이요.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의 동그라미요. 채무자가 건물에 관한 공사대금 채권자에게 건물의 점유를 이전하여 성립의 동그라미요.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는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의 경락인에게 체크요. 대항할 수 있다. 있다의 가로요. 있다가 틀렸어요. 그 다음 19번은 그 아륜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갑은 체크요.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다. 체크 을의 경매 신청에 따라까지요. X 건물에 체크 압류의 효력이 발생까지요. 하였고 그 다음에 병은 체크요. 경매 절차에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거기까지라면
갑은 X 건물의 채권자고 X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진 채권자고 그리고 을이 경매 신청하여 압류의 효력은 발생했고 병이 경락받았다는 말. 다음 중 묶어볼게요. 언더라인 할게 그냥. 갑이 경락인 병에게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까지요. 행사 밑에는 대항이라 적으시고 행사한다 대항한다는 말은 같은 말입니다. 기역 니은 묶으시고 뒤끝 리얼 묶으시고 먼저 기역 니은입니다. X 건물의 체커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요. 후의 동그라미. 갑이 X 건물의 점유를 이전받아 유치권이 성립하였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유치권이 성립한 것은 경락인에게 대항 못하죠. 예. 니은도 마찬가지야.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까지 언더라인 후의 동그라미. 그 다음에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여 유치권이 성립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기역 니은의 공통점이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유치권이 성립했다는 말이에요.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이 성립한 유치권을 경락인에게는 대항, 주장, 행사할 수 없다. 근데 디귿 리얼 묶으시고 현혹되면 안 돼요. X 건물의 체커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의 동그라미요. 리얼도 X 건물의 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 체크하고 전의 동그라미요. 유치권이 성립, 취득되었다면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하는 것이지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에 동일한 부동산의 저당권이 설정됐든 감유 등기가 됐든 이런 건 따진다 안 따진다? 안 따져요. 그래서 디귿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하였지만 을의 저당권이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성립했다. 리얼 전에 갑이 유치권을 취득했지만 을의 감유 등기가 갑의 유치권보다 먼저 맞춰졌다. 유치권보다 먼저 저당권 등기가 되고 먼저 감유 등기가 되고 이런 건 무시한다. 기역 니은 뒷글 리얼 한꺼번에 정리. 기역 니은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된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 저당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다.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 대항 못한다.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기 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것은 유치권이 성립하기 전 저당권이 성립했던 감유 등기가 돼 있던 개의치 않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것은 경락인에게 대항 주장할 수 있다. 되겠죠? 예. 그럼 20번 하고 마칠게요. 왜냐하면 유치권까지 하고 마쳐야 되기 때문에 열이 받았을 때 그때 끝을 내야지. 다음 주에 하면 또 20번 어렵게 넣을게요. 한 5분만 참으십시오. 갑 소유 토지의 주택 신축 공사를 을에게 맡기면서 자 체크 갑 명의의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까지요. 후의 동그라미요. 언더라인 공사 대금의 지급까지요. 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다. 그럼 체크 2016년 1월 15일까지요. 주택의 갑 명의의 체크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까지요. 그럼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 여백에는 보존 등기가 2016년 1월 15일 날 보존 등기가 됐으니까 3월 15일이라 적으시면 되죠. 2016년 3월 15일 채권의 변제기 도래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이때 채권이 발생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보존 등기가 1월 15일 날 됐으니까 보존 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 지급하기로 했으니까 공사대금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한 시기는 3월 15일이잖아요. 됐죠? 예. 보존 등기를 마쳤으나 체크 얼언까지요.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채 체크 점유하고까지요. 점유하고 있다까지요. 갑의 채권자가 주택의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체크 2016년 2월 8일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되었고까지요. 그 문제는 길지만 이거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그럼 결국 채권의 발생은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전이다 후다. 경매는 2월 15일 됐잖아요. 즉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그 말하고 똑같은 말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후에 채권이 생긴 거예요. 그럼 경매 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즉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도 유치권은 성립할 수 있지만 3월 15일 날 이 유치권은 경락인에게는 대항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물어보고 있어요. 문제 6줄이나 적어놨다. 문제는 헛풍선인데 그냥 문제 1에 물어보면 얼마나 좋겠노.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가 되고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틀린 것은. 그래 물어보면 깔끔할 낀데 지가 볼 때는 혹시 맞힐까 봐 문제를 못 읽게 해놨대. 그 말입니다. 예. 그리고 2016년 10월 17일 경락대금을 완납한 병이 을을 상대로 즉 유치권자 을을 상대로 주택의 인도를 청구하였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경매개시 결정 기입 등기 후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 다음에 유치권의 성립에 관한 문제예요. 되겠죠? 예, 문제를 분석하는 게 어려울 뿐이지 문제 분석이 끝났다면 밑에 지문은 별거 없어요. 기억, 니은 묶으시고 기억, 경락인 병원 체크요. 주택에 대한 체크 소유물 반환까지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야죠. 유치권자인 을이 경락인 병에게는 유치권을 주장을 못하니까 경락인이 내 물건 돌려달라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 말이고 2번 유치권자 을은 체크 유치권에 근거하여 주택의 인도를 거절은 못하죠. 예, 틀렸고 디귿 유치권자인 을은 체크 동시행항변권에 근거하여까지요. 체크 경락인의까지요. 주택 인도를 거절할 수 없다. 없다의 체크요. 이 사례는 유치권자인 을이 유치권에 근거하여 경락인에게 주택 인도 거절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동생항변권은 쌍무계약의 당사자인 도급인 갑에게 행사하는 권리지 제3자인 경락인 병에게 행사하는 권리다 아니다. 아니기 때문에 없다로 가야 돼. 그 경락인 밑에는 제3자라 적으시고 쌍무계약의 당사자 아니죠. 동생항변권을 유치권자인 을이 제3자인 병에게 행사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 말입니다. 21, 22는 반복입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저당권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습하고 오실 부분은 한 50페이지는 해야 되니까 일단 292페이지요. 43번 바로 위에까지 제3자를 위한 계약 바로 위에까지 예습 좀 하고 오십시오. 예. 예, 긴 시간 너무 수고하셨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